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오늘은 실적 발표가 임박한 5월이라서 삼성전자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의 사업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사업 내용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 내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주요 제품을 보시면 C 부분이 있고요. IM 부분, 반도체, DP, 하만 부분이 있습니다. C는 가전제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TV라든지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등이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6년서부터 2019년까지 14년 동안 판매 1위를 차지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IM 부분은 IT와 핸드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1위를 지키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반도체 역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DP 사업인 디스플레이 사업도 중소형 OLED에 한해서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먼이라는 건 다들 또 아시겠지만 2016년에 인수한 기업이고요. 삼성이 커넥티드 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오디오 전문 기업인 하만을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이 CE 부분이 전체 매출의 18.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M 부분이 전체 매출의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DS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와 DP도 보시면 반도체가 23.3%, 그 다음에 DP가 12.6%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먼도 보시면 하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2.2%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IT와 모바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DS 부분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휴대폰,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얘네들의 비중을 합치면요, 휴대폰이 40.2%였죠. 그 다음에 반도체가 25.2%였습니다. 요 비중만 해도, 휴대폰과 반도체 비중만 해도 6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다 디스플레이가 아까 얼마였죠? 12.8%였죠? 이것까지 더하면 무려 78.2%가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휴대폰이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향후 전망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기사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일단 C 부분에 대한 기사 내용인데요. 아까 이 C는 가전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삼성증권사에서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은요. 3월 31일 날 8,240원까지 전망을 했다가 4월 17일 날 2,49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유진투자 같은 경우에는 8,000원에서 2,000원으로, 그 다음에 한국투자는 7,100원에서 1,340원, 그 다음에 KTB 투자에서는 6,630원에서 3,000원으로 반 이상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도 보시면 타이틀은 코로나19에도 선방한 삼성 스마트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삼성 1분기 실적 발표라고 되어 있고, 자, 1분기 보시면 휴대폰 판매량이 6,400만 대, 전분기 대비해서 18% 감소했다라고 나왔고요. 매출은 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0.38% 증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삼성 스마트폰이라는 타이틀을 써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2분기는 더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1분기는 비교적 잘 넘겼지만 2분기에는 사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심리가 일단 위축되어 있고요.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일단 기사 내용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의 매출 비중이 아까 40.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 휴대폰 부분의 실적이 부진해진다면 전체 매출이 좀 흔들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사업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1분기 코로나 희비, 그래서 반도체는 웃고 스마트폰은 울었다라고 되어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실적은 좋고 스마트폰의 실적은 좋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2분기에도 반도체 업종은 선방을 예상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업종은 부진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기사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이 기사 내용도 스마트폰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자, 코로나19로 삼성 반도체는 웃고 디스플레이는 울고, 이것도 좀 전 기사와 겹치는 내용은 반도체를 여기서도 좋게는 보고 있죠.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품이 CE가 있었고, 그 다음에 IM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반도체를 제외하고 가전 부분도 실적이 부진할 걸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부분도 실적이 부진할 걸 예상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실적이 부진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비중이 1.6% 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한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실적 전망이 썩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 현재 가격은 도대체 비싼 가격인지 아니면 싼 가격인지 이걸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여기 삼성전자의 EPS가 있는데요. 이 EPS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가치가 3,166원입니다. 지금 이 3,166원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적용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EPS에 곱하기 10을 한 가격이 삼성전자의 적정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EPS가 3,166원이었으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31,660원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가격은 48,5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10배를 한 게 과거 아날로그 시대 때 만들어 놓은 수치라서 지금은 작업 환경이 상당히 많이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좀 더 붙여서 저는 10 대신에 15를 씁니다. 자, 그러면 EPS 3,166원에다가 15를 한번 곱하면요, 3,166원 곱하기 15를 하면 47,490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47,490원, 이것이 지금 적정 가격이고요. 지금 현재가가 48,500원이죠. 그럼 48,500원과 47,490원이면 대충 1,1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띄워버리고 지금 이 48,500원이 거의 삼성전자의 적정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가격은 비싸지도 그 다음에 싸지도 않은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삼성전자의 가격이 할인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보셨던 기사 내용만 보시더라도 일단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승할 만한 명분은 지금 없어 보이고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이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최소한 외국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외국인이 환차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율을 한번 살펴보면
그 답이 좀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환율을 한번 보면은요. 자, 이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2018년 12월 24일서부터 2019년 2월 7일까지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걸 일단 체크를 해 놓으면은요. 자, 여기가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했던 자리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서 보시면 2019년 3월 29일 요 날서부터 5월 8일까지 또 순매수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5월 8일이면 한 요쯤 됩니다. 그쵸, 요쯤. 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놔 볼게요. 자,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들어왔던 자리 한번 찾아보면 2019년 6월 18일 요 날서부터 2019년 7월 29일 그럼 6월 18일 요 날쯤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29일이면 요 날쯤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또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자리 한번 쭉 보면 뭐 이렇게 조금 들어온 것들은 일단 빼고요. 좀 길게 들어왔던 것들 위주로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2019년 12월 12일 날 요 날 시작해서 1월 20일까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때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네요. 자, 그래서 2019년 12월 12일이면 한 요쯤 되네요. 요쯤 되고 그 다음에 1월 20일이면 요쯤 되네요. 그쵸? 자, 요것도 체크해 놓으면 한 요렇게 되네요. 그쵸? 외국인이 매수치고 들어왔던 가격대를 대충 보면은요, 환율의 가격대가 1190원 이하였네요. 그쵸? 그럼 어림잡아서 여기 지금 1200원이니까 1200원 이하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 장에 미중 무역 분쟁 우려 때문에 환율이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우리가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이것도 자료를 보시면 일단 트럼프가 코로나19로 미중 무역 갈등을 재점화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악재이기도 한데요. 또 반면에 여기 보시면 글로벌 고용 절벽 시작, 영국, 호주, 브라질 통화정책 완화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FED라든지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들이 재료금리와 무제한 신용공급, 양적 완화 모두 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이 5번째 양적 완화 정책이 그 전에 피웠던 양적 완화 정책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달러의 가치 하락은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에 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환율 1229원이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갖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120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200원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외국인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삼성전자의 반등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어차피 삼성전자는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삼성전자가 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면 조금씩 담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분위기도 있고, 이 시장 분위기 속에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악재에 반응하는 분위기고요. 만약에 이 호재와 악재가 시소를 타다가 호재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기 시작하면 증시가 2차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 여정이 될 수도 있는 이 삼성전자의 매집을 저는 지금 10분 할로 계산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10번을 매수해서 제 투자 금액의 30%를 채워 넣어볼 생각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한 차폐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측은 하되 어차피 우리가 향후 전망을 보고 매매하는 만큼 예측 없이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하시되 이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건 철저한 대응이라는 거, 이것만 잊지 마시고 매매를 하시면 지금 손실 나시던 분들도 분명히 수익으로 전환되리라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